네, 안녕하십니까. 명리대의 적광인입니다. 오늘부터 자병진전, 전반적으로 자병진전에 대한 강의를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그 강의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명리학의 3대 텍스트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아주 그 진리 중에 진리인 이런 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병진전은 총 그 5개의 그 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제1권은 주로 자병진전의 이론 체계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책에 원국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이론 체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운을 보는 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4권은 사기신격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5권은 사흉신격에 대한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있어요. 그리고 12지지라고 하는 것은 땅의 기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므로 천간과 지지의 결합으로 사주팔자의 기본 구조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죠. 이렇게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4개의 기둥에 8개의 글씨로 구성되어 있는데, 천간의 4글자, 지지의 4글자에서 모두 총 8개의 글자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병진전에서는 특히 천간과 지지의 상호의 자병진전의 해석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식간의 그 의미 체계로, 식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죠? 이것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이제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오행이죠. 목의 오행, 이 구석이 좀 이렇게 하는 역할이 다르죠. 남자의 하는 일과 여자의 하는 일이 엄연히 다르거든요. 다른데 똑같이 사람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음양도 목이라고 하는 음양 이렇게 오행이 있는데, 여기에 갑목과 을목이 이렇게 있는데 갑목의 역할하고 을목의 역할이 다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12지의 의미 체계는 자는 수의 근원이다,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 축은 토 속의 금수다, 그래서 축적을 의미하고 있다. 인묘는 목의 발현으로 성장을 의미하고 있다. 진사는 토 속의 그 목화이다, 그래서 변동을 이렇게 이제 의미하고 있다. 오미는 화의 그 극성이다. 화가 가장 그 극성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오미라 한다. 발전을 의미하고 있죠. 이제 이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이렇게 자라게 해주는 거죠. 자라게 해주는 것이 화이기 때문에 이때는 급속하게 발전을 하는 이런 그 시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신유는 금의 그 정수, 결실을 주로 의미하죠. 화의 그 이 발전이 이렇게 그 발전을 하다 보면은 신유라고 하는 이 결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술해라고 하는 토 속의 수, 이걸로 이제 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식간의 의미 체계를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자병진전의 그 논법은 식간과 12지지가 상호작용하는 그 중요하게 이렇게 이론 체계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자병진전의 논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형충해합, 그럼 생극제와 이 천간은 생극제와, 지지는 형충해합의 어떤 그런 법칙을 강조하면서 이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이론 체계가 그 자병진전의 그 이론 체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주의 길흉합은 간지의 배치와 상호관계로 결정하고 있죠.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원령을 중심으로 해서 격국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간지가 격국에다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길흉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이런 걸로 되어 있죠. 그 자병진전의 그 논법은. 그리고 운세 예측과 성격 분석의 그 근본 이론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 자병진전은 천간은 생극제와, 지지는 형충해합, 그리고 특히 식간과 12지에 상호작용하는 거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식간과 12지지의 의미 체계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천간은 하늘의 원리죠. 그리고 지지는 땅의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천간과 지지는 항상 붙어 있는 거,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천간 따로 지지 따로가 아니고 천간과 지지는 항상 한 몸처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이 식간과 12지지의 이 간지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간지의 결합은 인간 사람의 구조와 변화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간지의 결합으로 이 간지의 결합, 천간과 하늘의 이 결합으로 인간 사람의 구조와 변화를 이제 이걸로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격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구조와 변화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평진전은 이걸 통해 가지고 사지 명리학의 그 체계를 이렇게 정립하고 있는 이론 체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운명 해석의 그럼으로써 운명 해석의 그 기초이자 고전 명리학의 핵심 이론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평진전의 이제 원문을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면요, 이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심오한 어떤 이런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보면은 천지 사이는 하나의 원기가 존재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의 기운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는 하나의 원기가 되어 있다. 원기가 되어 있다. 하나의 원기다. 하나의 기운으로 되어 있다.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그 기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 이걸 일러가지고 이제 태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동과 정에 의해서 움직임과 고요함에 의해서 음양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거든요. 두 개로 나뉜다. 그래서 동이라고 하는 것은 천동이 불식이라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 동이고, 이것은 하늘을 나타내고 있죠. 천간.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이 유상 그랬거든요. 이것은 고요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 보면은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어야 되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호작용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동정에 의해서 음양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죠. 이 음양은 반드시 또 노소가 있어가지고 네 개의 그 상으로, 네 개의 상, 이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네 개의 그 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네 개의 상은 노라고 하는 것은 태음, 그 다음에 태양. 태음은 이제 그 수가 이렇게 아주 지극할 때를 태음이라고 그러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아주 지극할 때를 태양으로 한다. 이게 두 개를 노라고 그러죠. 노음, 노양 이렇게 해서 태음, 태양. 그 다음에 소라고 하는 것은 소음, 소양.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고 있는 음양의 관계. 이제 이 태음에서 그게 음이 가장 강한 곳에서 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소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양이 가장 강한 곳에서 소음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소음과 소양은 처음으로 나온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평진전에. 이게 노소가 있어서 네 개의 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개로 만들어졌는데, 네 개 속에서 이 사상 속에서 오행이 이렇게 갖추어지고, 오행이 10번을 운행하면서 사상을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계절이 생성이 되죠. 네 계절.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금수라고 하는 이렇게 큰 상이 하늘에서 만들어지는데, 네 개의 상이 크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상이 바로 그 사계절이다. 그 사계절 속에는 12지지가 이렇게 있다. 12지지로 다시 나누어지죠. 그래서 12지지가 있으므로 자평진전의 용신의 그 개념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 어느 이렇게 누가 감히 이렇게 상상도 못하는 이런 다룰 수 없는 용신 정구 원령이라고 하는 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용신 체계를 이렇게 갖추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되는 것이요. 수라고 하는 것은 1하고 6이라고 하는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얘기하고 있고, 2와 7에 의해서 이렇게 그 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4, 9, 금, 그 다음에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3, 8, 목, 이렇게 해서 사상이라고 하는 이 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사상 속에서 오행이 갖추어지고, 오행이 다시 10번을 이렇게 운행을 하면은 생극재화에 의해서 이렇게 10번을 생극 해가지고 10번을 운행하게 되면은
사상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상은 오행을 이렇게 생성을 하고 만들어내고 오행은 다시 또 그 오행이 움직임으로써 이렇게 네 개의 상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염없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사계절이 이제 없어지지 않고 만들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만들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하는 순환의 이런 질서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노소 목화금수가 응결된 기운이다. 그래서 이 토를 작기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토라고 이렇게 작기라고 했을 때 토가 왜 작기냐? 지장간에 세기가 있기 때문에 작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노소, 그렇게 그 다음에 노소는 사상이죠. 목화금수, 사계절, 목화금수가 응결된 기운이다. 그러므로 토를 작기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간과 십이지지로 이제 그 자평진전을 볼 때 오행에는 음양이 있어가지고 식간으로 이렇게 나누죠.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목이라고 했을 때 정간과 지주로 이렇게 나눠지죠. 목은 가불목이 있고 인묘라고 하는 가불이라고 하는 그 하늘에서 운행하는 그 목의 기운이 있고 지지는 인묘라고 하는 그 목의 기운이 이렇게 있죠. 이것들은 다 각각 하늘에서 음양이 되고 땅에서 음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늘을 중심으로 볼 때는 가불이 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중심으로 볼 때 인묘가 음이 되고 천지로 구분할 때는 가불이 이제 양이 되고 인묘가 음이 된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목으로 논하자면 갑과 을은 목의 음과 양이다. 그런데 갑은 을의 생기죠. 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목의 그 생기가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을의 그 생기가 되고 을은 목의 형질이다. 을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형질이니 하늘에서 만물을 생성하는 기가 되어 만물에 유행하는 것은 갑이고 갑목이 이렇게 유행하고 땅에서 만물에 되어 이 생기를 받는 것이 을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하면은 가불이 이제 목이 천간에서 운행한 것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가 이렇게 가불이 다시 하늘에서 땅에서 운행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올라가면 갑목이다. 그 다음에 묘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올라가면 을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행 속에서도 그 사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용신정구 원령이라는 이론 체계를 이렇게 완성시키는 이런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갑 중에 갑이다. 그럼 이게 태양이 되는 거죠. 양기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가 흩어져서 분포된 것이다. 이렇게요. 갑 중에 을이다. 이것은 소양이다. 생기가 응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고요. 을 중에 갑이다. 소음이다. 이건 소음인데 만물에 지업이 있게 된 것이다. 그랬고요. 을 중에 을은 태음이다. 그래서 모든 목의 가지와 이파리다. 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으로 나눌 때 이제 이렇게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행의 음양 분리와 그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하늘에 있을 때 갑목은 양이 되고 또 이렇게 양이 되고 을은 음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인은 양이 되고 그 다음에 묘는 음이 된다. 이제 목이 땅에 있으면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렇게 하는 역할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게 항상 같은 오행이지만은 양과 음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인의 역할과 묘의 역할이 다르죠. 같은 목이면서 그 역할이 다르다. 그 다음에 갑과 을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목이면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죠. 사람도 남과 여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여자가 하는 일이 있고 남자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서로 다르다. 다르지만서도 같은 사람으로서의 사람으로 이렇게 논하고 있죠. 오행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행도 목이지만은
음양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르다. 음양의 그 기운은 음양의 기운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이렇게 만들어내지만은 각각의 분리로 해보면은 이게 하는 역할이 다르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 식간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원령의 그 이치를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가불이 하늘에서 운행하면 인묘가 가불의 길을 받은다. 그랬거든요. 그 인묘가 땅에 있으면 가불이 인묘에게 베푸는 것이다. 이제 이게 동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동정론으로. 이렇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그 기운을 이렇게 받아서 그 하늘의 기운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쫙 어디야 이렇게 신월에 뒤에 가서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은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계절이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움직이면서 아주 위대한 어떤 그런 그런 것이 연상이 되죠. 하늘은 굉장히 움직이면서 각각 기운을 받아들이죠. 이렇게 인월이라고 했을 때 식간이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운을 다 이렇게 받아두죠. 그러면서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왔을 때 갑목의 그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또 을목이 오면 을의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병이 오면은 병화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각각 식간의 그 뜻을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식간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지지다. 그래서 지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지지가 정관처럼 움직여 버리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흐트러지겠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철학적인 어떤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있지만은, 여기서 운행을, 그러므로 갑과 을은 장관과 같다 그랬거든요. 갑을이 하늘에서 운행하면 인묘가 갑을의 길을 받으며, 인묘가 땅에 있으면 갑을이 인묘에 베푸는 것이다. 그러므로 갑과 을은 장관과 같고, 인과 묘는 맡아서 다스리는 지방과 같은 것이며, 갑의 녹은 인에 있고, 을의 녹은 묘에 있으니, 이것은 논 식간 12지에 대한 이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논 음양생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히